2019년 12월 미국 딸을 출산한 마일즈와 프레셔스 부부. 이 소식은 미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내 프레셔스가 아니라 남편 마일즈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 인형을 살아갈 수 있어. 네. 근데 남편이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뭔가 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좀 아름다운 스토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예. 네, 아, 그래서 진짜? 지금 이 두 분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배 때문에 배.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좀 더 기사를 들어보시죠. 알고 보니 남편 마일즈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던 건데요. 남성이 되긴 했지만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과 출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성적 다양성 문제네요. 그럼.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내 프레셔스 역시 트랜스젠더로 마일즈와는 반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던 겁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은 난자를 갖고 있고 아내는 정자를 갖고 갖고 있었던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처음 봐요.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건 생각 못 했어요. 2013년 미국 시카고의 한 성소수자 지원센터에서 일하다가 만난 두 사람. 프레셔스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요. 프레셔스를 닮은 딸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셔스에게 첫눈에 반한 마일즈는요. 1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시했고요. 결국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린 프레셔스는 마일즈의 청혼을 승낙. 그렇게 2016년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고요. 결혼 3년 만인 2019년 어여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산에 성공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살고 있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르면 아이의 출생 증명서에는 출산자가 자동으로 엄마로 기록. 이 사실을 임신 도중 뒤늦게 한 마일즈는요. 평생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엄마가 아닌 아빠라며 딸의 출생 증명서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명시되길 바란다며 공중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공중보건부 대변인은 이들 부부의 이의를 즉각 수용, 곧바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이들 부부의 성별을 반영한 출생증명서를 제작했고요. 마일즈는 아빠, 프레셔스는 엄마라고 적힌 출생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잘 됐네. 두 사람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특종은 부부 사이에서도 무려 19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벨기에 출신 남성 얀은 인도네시아 여성 모니카와 결혼. 당시 벨기에 이민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허가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벨기에 정착. 두 사람은 1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게. 근데 어찌됐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스토리는? 19년인데 세월이 증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얀, 네 아내가 요즘 야한 옷을 입고 클럽에 간다던데? 언젠가부터 아내 모니카가 클럽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남편 얀. 심지어 얀은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즐겼던 낯뜨거운 대화까지 발견합니다. 왜?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즐겨보고 싶다고 남자도 꼬셔보고 진정한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진정한 여자라고요? 자, 뭔가 스물스물 기운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땐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입니다. 야, 근데 그거를 19년 만에 눈치채고 고백을 해서야 알았다.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아내가 트랜스젠더였다는 거를 19년 만에 알게 된 남편 얀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무려 19년 동안 날 속인 이유가 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자야. 내 과거에 대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도 맞네요. 결혼 전에 모든 과거를 말할 의무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너무나 그거는 케바케거든요. 개인적인 케바케, 사바사에 뭐 이런 거라. 근데 이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신기해요.
어떻게 모르지? 심지어 야는요, 아내와 부부 관계까지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눈치채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임신 문제로 인해 들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모니카는 남편 얀을 속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척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연기를 안 해도 누가 아내를 트랜스젠더로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네. 어떤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신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어쨌든 남편에게는 사실 좀 말했어야 하는 거고 본인의 성 전체성이 본인에게도 중요한 만큼 남편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19년 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그 어떤 남편의 충격과 배신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남편이 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좀 진작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죠. 이것과 결혼식을 올린 남자. 이번 특종은 역경을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남성 유리 톨로츠코는 여자친구 마고와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지만요. 가족과 지인들 모두 그들의 결혼을 극구 만류했는데요. 하지만 마고가 얼마나 상냥하고 예쁜데요.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보고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고요. 결국 이게 반대한다고 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나 둘이 좋으면 저렇게 애원하겠습니까? 자식이 인생입니다. 예. 완전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죠. 부모가 너무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말씀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톨로츠코는 드디어 지난해 12월 수십 명의 하객으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여자친구 마고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섰고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친구 마고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이 뭐 승낙을 뭐야? 어? 뭐야? 누가 봐도 진짜 모든 기사가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누가 봐도 사귀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 말 좀 듣자. 이건 부모 말 좀 들어. 인형인 거죠? 네.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라 인형인 거잖아요. 입니다. 아니, 저건 부모 말 듣자. 저건 아니다. 왜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참 정말. 인형하고 결혼식한 겁니까, 그럼?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톨로츠코는 자신이 캐릭터, 사람,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성적 지향성을 가진 범성애자라면서요. 과거 우연히 들린 술집에서 몇 명의 남성들이 마고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 그들로부터 마고를 구출해냈고요. 그때부터 인형 마고와 연인이 됐다는데요. 마고, 이것 좀 먹어보라는. 마고, 함께 사진 찍자고. 톨로츠코와 마고는 여느 커플과 다를 것 없이 함께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키워왔다는데요. 진짜 동반자네. 서로를 사랑하기에 결혼까지 결심했다는 톨로츠코. 하지만 톨로츠코와 마고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큰 산이 또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에는 18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만이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혼했어? 진짜 안 좋아진 거야? 사이가? 싸웠구나. 왜 그러지? 역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걸까요? 아내분 되시는 마고를 수리하기 위해 잠시 인형 수리점에 맡겨놓은 동안 마고에 대한 사랑이 식은 톨로츠코. 결국 결혼식을 올린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마고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톨로츠코는 곧이어 새롭게 사랑에 빠진 여자친구들을 공개했습니다. 들이요?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 영국에서 40년 동안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해온 레이첼 허슨. 그녀가 자신이 일하는 동안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냐? 어느 날 산부인과를 찾은 한 부부가 어렵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들 부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고민 끝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난임 부부군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래도 뭐 병원에 가셔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원인을 잘 찾으셔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담 중에 밝혀진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 뭐야?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혹시 부부관계는 얼마나 자주 가지시죠? 저희는 매일매일 노력해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손을 아주 꼭 잡고 잤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야? 아니 나 우리 농담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야? 2020년대 이게 일이 났다고? 우리 지금 농담한 거예요? 21세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임신을 위해선 남녀 간의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뱃속에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매일 밤 두 손만 꼭 잡고 쿨쿨 잠만 잤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었던 거죠. 저 상황에서 임신이 되면 의심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알았어도 안 벌어졌잖아요, 이 일이. 그렇죠. 하다못해 그 사춘기 때 호기심도 없나? 성적인 어떤 그런 거 알게 되잖아요. 친구끼리 얘기라도 하자.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이게 순진하다고 하셔야 되나? 이게 뭐 좀... 이들 부부는 산부인과에 와서야 비로소 임신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해당 사연을 전한 간호사 허스는 이들 부부에게 그 누구도 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성 그걸 몰라서 성 교육을 해주는 건 처음 봤어요. 여기 무지인 거죠, 무지. 그러니까 진짜 도화지 같은 그런 분들이었네. 모모모한 남편의 속사정. 2016년 일본 홋카이도의 한 TV 프로그램에 18살 학생 요시키가 부모님에 대한 고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고민 상담? 보통 이제 가정불화가 있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상담 신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여보,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요? 외식하기 싫어요? 그럼 집에서 먹을까요? 아내 유미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남편 오토. 그래서 막내 아들인 요시키가 대화가 단절된 부모님에 대한 고민 상담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뭐 네. 다툴 수도 있지만 대화를 단절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대화를 해야 이것도 풀릴 수 있고. 대화 단절한 적 있어요? 아, 그런 적 없지. 너무 속사포로 대답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싸우면은 이렇게 가끔 말을 안 할 때 있잖아, 몇십 분 정도. 아, 이렇게 좀 엇나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좀 해보니까 결혼 생활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되더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저는 오히려 양쪽 다 감정이 격할 땐 좀 말 네. 안 하고 또 떨어져 스피커폰으로. 있다가 돌아오는 게 낫다고. 그 제가 대기실에서 봤던 아니 대기실 얘기 그만하고 그 어느 쪽이야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부모님이 대화하는 걸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큰 언니도 못 봤대요. 둘째 딸과 첫째 딸 역시 부모님이 대화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와 뭐야? 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말에 대답하지 않은 세월이요. 무려 23년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배우자한테 실수로라도 말했겠다 진짜. 가다가 좀 답답해서라도. 아, 부딪혀서. 그러니까 스미마생. 네. 필요라도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자, 남편 오토가 어렵게 털어놓은 속마음. 그 이유는 바로 일종의 질투심이었죠 사실. 아내가 애를 낳은 뒤로는 나는 안중에도 없고 애들만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삐쳤던 거예요. 아니 서운하긴 서운할 수 있어. 그렇지만 23년은 말이야. 23년 동안 그것도 말을 안 한다는 건 너무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아내가 좋으니까. 그러네. 자, 이후에 제작진이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 끝에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렵게 입을 땐 남편 오토는요. 그간 애들 키우느라 혼자 고생 많았지. 고맙소. 이에 아내 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사실 2년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저는 가장 의문점이에요. 행복한 부부 사이를 위해서는 서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2006년 3월 멕시코 유카탄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경찰이죠?
큰일 났어요. 이웃집에서 테러가 벌어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마을 주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집에서 폭탄이 터진 거야? 뭐 범죄 집단은 모르겠지만 가정집을 누가 그렇게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답니까? 놀랍게도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요, 다름 아닌 집주인이었습니다. 남편 후안 에스피노사와 아내 이르마 콘트레라스 부부였습니다. 한때는 너 없이 못 살아 사랑했던 이들은 어느 순간 너 때문에 못 살아로 태세 전환하며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의 킬러 부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처럼 서로를 정말로 죽이려는 듯 살벌한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하긴 그 정도 됐으니까 이웃집에서 테러라고 신고했겠지. 그치, 오죽하면 테러라고 그랬겠어. 이들 부부가 왜 이렇게 살벌한 부부싸움을 벌였는지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남편 후안과 아내 이르마는 보통의 부부처럼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그런데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누가 할 소린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끝장내자. 당신 어깨 맞추고 죽을게, 자기야. 아직 살아있어? 자기야? 그동안 부부싸움으로 갈등에 골이 깊어진 나머지 이들에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마치 영화처럼 피 튀기는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 총을 쏘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사제폭탄까지 투척. 그게 왜 집에 있었대? 사제 폭탄을 왜 갖고 있어? 왜 갖고 있었던 거야? 살벌한 부부싸움 끝에 결국 집안에서 폭탄이 펑! 큰 폭발음과 함께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이르마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고 남편 후안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살벌한 부부싸움은 멕시코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부부라고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니 근데 와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미워도 막 집안에서 폭탄 터뜨리고. 이 두 분 어떻게 화해는 됐습니까? 남편의 몸이 멀쩡하다니 유감이네요. 도저히 저런 여자는 못 살아요. 아내가 화상을 입었다니 참 기쁘네요. 라며 끝까지 서로를 향해 죽일 듯이 비아냥댔는데요. 과연 이들 부부는 화해했을까요? 2012년 중국 펑씨 부부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 남편 지엔 펑의 피해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펑씨의 아내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위자료를 펑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 여자 쪽이 남자 쪽에게 위자료를 저렇게 많이 지급하는 예는 흔한 예는 아니거든요. 바람을 폈거나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있다는 거죠. 사실 남편 펑씨는요,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넌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예쁜 아내, 곧 태어난 아이까지. 부럽다 부러워. 나처럼 행복한 남자가 더 있을까? 아이가 우리 아내 반만 닮아도 양귀비 저리 가랄 경국지색이지. 미모의 아내와 결혼한 펑씨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날들을 상상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맞아? 우리는 하나도 안 닮고 이거 너무너무 못생겼잖아. 이에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DNA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아내가 바람핀 거야 진짜로? 안 닮았다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신생아 보면은 난 잘 모르겠던데 이게 뭘 닮은 건지 못 전 건지. 사실 신생아 아이 보고 이게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신생아 아이 얼굴. 밝혀진 충격적인 검사 결과 아이의 친아버지는 바로 99.9%로 펑씨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뭐야? 아 그러면 저 의심하고 저거 유전자 검사한 거가 사실 여자한테 되게 기분 나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검사 결과 나온 뒤 펑씨 아내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99.9% 하면서요. 아이가 못생긴 건 다 나 때문이야. 사실은 이게 진짜 나야. 아, 동일인 맞습니까? 그녀는 결혼 전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성형 수술을 감행,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미모를 지니게 된 후 펑씨를 만나 결혼했고요. 결혼 후에도 성형 사실을 숨겼지만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어쩔 수 없이 성형 사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좀 들여다보면 씁쓸한 게 그 남편은 아내의 바뀐 외모를 좋아했다.